자, 상대 높임법 정리합시다. 자, 말하는 이가 즉 화자죠. 아까 말풍선 그거 생각하세요. 듣는 이, 즉 상대방, 즉 청자죠.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높이거나 낮춘다는 거예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무조건 높일 때만 해당되는 개념인데 상대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추는 걸 다 해당돼요. 그래서 이 높이거나 낮추는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발화 상황, 즉 구어 상황,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할 때의 상황에서는 100% 상대 높임법이 실현되는 거죠. 아까 주체 높임법에서는 말풍선 속에서의 주어 자리에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없으면 아예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객체 높임법도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때만 실현되는 건데 상대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추는 거 다 해당되니까 말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아까 그래서 말풍선 그림 있는 그 그림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발화 상황이면, 혼자서 글로 쓰는 상황이 아니고 발화 상황이면, 구어 상황이면 100%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다. 이거 생각해두고, 실현 방법은 종결음이죠. 기본적으로 종결음이. 종결음이라는 것은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풍선 생각해보면 말풍선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 문장의 맨 끄트머리 형식적인 종결음이 이걸 가지고 높이거나 낮추거나 요걸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비읍시오, 아주 높이는 거죠. 이쪽으로 오세요, 살짝 높이는 거죠. 이쪽으로 오시오. 그래서 선비들 사극체죠. 이것은 이리 오게,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자녀어른이 사위한테는 말투죠.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특수한 보조사 요가 있어요. 요는 해요체를 담당하는데 해요, 앉아요, 왔어요, 이런 식으로 요자를 쏙 빼도 말이 되죠. 잘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거든요. 보조사예요. 자, 그래서 상대로 실현 방법은 그 문장의 끄트머리, 종결어미 또는 보조사 요 다 문장의 끄트머리에 붙어요. 그걸 통해서 조절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유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와 비격식체. 그래서 격식체는 4가지가 있고 비격식체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십시오체부터 쭉 있고 해요체부터 쭉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해요체와 해체, 비격식체를 먼저 암기해두고, 2가지밖에 안 되니까 해요체와 해체. 해요체는 쉽죠. 요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간단히. 해체가 문제인데 뭐뭐 해, 여기 앉아, 이거 먹어, 보통 어로 끝난다고 일단 생각해 주세요. 해요체는 요로 끝난다고 생각해 두면 되고, 해체는 이렇게 끝난다고 일단 생각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격식체다. 이 비격식체의 개념을 밑에서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이 등급이 6개나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암기할 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정리하면 당연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려면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체계를 암기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높임과 낮춤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암기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높임 셋, 낮춤 셋이 있고, 자,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를, 번호를 이렇게 적으세요. 적어놓고 아주 높임, 아주 낮춤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꼭 봐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쉬워져요. 두루두루 높임, 두루두루 낮춤,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이렇게 정확히 대칭이 되고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대칭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두고, 자, 그래서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교장 선생님께 여기 앉으십시오, 오셨습니까? 이런 말투죠. 그러니까 보통 하십시오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습니다, 비읍니다, 습니다, 습니까, 습니다, 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십시오체예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이게 헷갈리면 교장 선생님께, 장군님께, 대통령님께 이런 식으로 최고 높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낮춤을 먼저 보면 헤라체, 격식체, 기분 나쁜 반말체, 친구끼리가 더 익숙하죠 우리가. 기분 나쁜 반말체는 아까 말한 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반말체를 뚝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친구끼리나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반말체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앉아라. 그 다음에 왔냐? 왔니? 언제 왔냐? 언제 왔니?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헤라체예요. 친구끼리 편하게 쓰는 말 또는 동생이나 후배한테 이렇게 편하게 쓰는 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 이렇게 있는 두루 높임 해유체 비격식체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했죠. 비격식체. 두루 낮춤 해체 비격식체. 그래서 해유체는 유치원 선생님체라고 왜 말했냐면 그냥 우리가 학생이 선생님한테 해유체를 많이 쓰죠. 집에서도 어머니께 부모님께 많이 쓰죠. 그게 자연스러운 해유체인데 여기서 유치원 선생님체 이 말 왜 했냐면 이게 비기억식체 할 때 이것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면 해유체는 당연히 높임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쓴다는 얘기예요. 앉으세요, 오셨어요, 높일 때 쓰는데 뒤집어서 이제 판별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5살짜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어자를 붙여서 쓰죠.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강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해유체를 계속 쓰고 있죠. 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높임의 상황이 아닌데 높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자가 아닐 비자, 격식을 꼭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체는 역시 비격식체인데 여기에 추사랑체 나은이체는 무슨 말이냐면 예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물론 해유체를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아직은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높임말을 아직 못 배울 때 앉아 왔어 또 먹어 이거 줘 이런 말들이 있죠. 뒤집어서 판별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또 해체는 분명히 낮춤의 말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쓰는 게 정상적인데 나이 적은 예쁜 딸이 나이 많은 아빠 엄마한테도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친근감의 표시이고 어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가 아니라 친한 선배한테는 형 왔어? 이런 식으로 형 이거 좀 먹어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게 비격식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오체라는 것은 사격체 선비체라는 건 뭐냐 왜 이 말 썼냐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말투기 때문에 사극이라든가 사극의 선비들이 하는 말투 생각하세요. 여기 앉으시오, 줄을 서시오, 오셨소, 언제 왔소 이런 말투 있죠. 참 멋지구려, 아름답구려 이런 말투 있죠. 이런 말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말투고 사극에서 선비들이 말하는 말투 이거 생각하면 돼요. 다음 하계체라는 게 있는데 장모님체, 교수님체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학생들이 이것을 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고 앉게 왔나? 언제 왔나? 아 멋지구먼 이런 식으로 해서 장모님이나 교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높임 할 때 일단 크게 먼저 이거부터 따놔야 돼요.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이거부터 상대 높임법을 볼 때는 일단은 먼저 높임이냐 낮춤이냐를 먼저 보세요. 이 6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니까 높임이냐 낮춤이냐. 그러고 나서 높임일 때는 이렇게 가고 낮춤일 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격식체인가 비격식체인가를 또 생각해봐야죠. 격식체 2개를 남겨둬야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급 분별 방법은 이렇게 되죠. 우선 높임인지 낮춤인지 이거부터 분별 먼저 하세요. 아까 말한 쫙 갈라서. 이것은 한국 사람이면 거의 직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높임세, 낮춤세. 그러니까 확률을 50%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격식체, 비격식체를 구별해야 돼요. 아까 비격식체 이거 2가지는 꼭 이렇게 따로 기억해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딱 해놓고 그러면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뒤집어 보기를 해보면 알아요. 해유체체 아까 해유체체 뒤집어 보기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즉 이 말이 뒤집어 보기란 말이에요. 높임의 상황인데 해유체는 분명히 높일 때 쓰는 말인데 유치원 선생님체 낮은 사람들에게 이걸 쓴다니까 해체는 분명히 낮춤의 상황일 때 쓰는 말인데 추사랑체 즉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 보면 이게 구별이 가능해요. 맨 마지막은 상황 맥락을 검증해서 세부적으로 판별한다. 이것은 장모님체, 사극체, 선비체, 교수님체 이런 상황 맥락을 딱 떠올려야 돼요. 아까 말풍선 그 그림 생각하면서. 그래서 높임법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가장 복잡해요. 특히나 이 6등급 정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이것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이 접근하고 대칭적으로 해서 높임과 낮춤을 정리한 다음에 접근하세요.